북한 하면 떠오르는 대표적 이미지, 군대와 핵무기이다. 북한군은 1945년 8월 광복 직후 창설되었다. 소련군이 한반도에 진주하면서 건당, 건군, 건국이라는 3대 과제 중 하나로 추진한 것이다. 일단 북한 군대는 김정은의 군대, 또 조선노동당의 군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따라서 북한군은 김정은 정권을 유지하고 지금 북한 체제를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고 북한이 목표로 하고 있는 대남 적화 전략 목표, 이를테면 혁명을 달성하기 위한 최후의 무력 수단이다. 그것이 북한 군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북한의 최고 통치자에게 군대란 체제와 자신의 생존을 유지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으로 복종을 유도하기 위해 숙청과 강 등을 무자비하게 자행하고 있다. 북한의 군대는 당 중앙군사위원회와 국방위원회를 통해 통제된다. 당 중앙군사위원회는 당의 군사노선과 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대책을 토의 결정하며 국방사업 전반을 지도한다. 북한의 군사기구는 국방사업 전반을 결정하고 지도하는 국방위원회를 중심으로 총정치부, 총참모부, 인민무력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서 간 수평적 견제 및 충성 경쟁을 벌인다. 북한의 김정은은 최고 사령관으로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당 중앙군사위원장, 당 제1비서를 겸직하며 강력한 1인 독재 통치를 하고 있다. 북한은 1990년대 체제 위기 이후 군을 가장 우선시하는 선군 정치를 표방하고 있다. 선군 정치라고 했을 때 단순히 소위 그 군대의 그 군사력을 강화한다든가 이런 그 군사 역량을 그 강화하는 것을 앞세우는 그런 데서 넘어가서 소위 군대를 정치적 수단화시키는 것이 바로 선군 정치의 그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죠. 북한의 모든 남자는 만 14세가 되면 군대 소집 대상자로 등록된다. 그리고 2003년 전민군사복무제가 도입되면서 남자는 고급 중학교를 졸업한 후 군복무 의무를 지게 됐으며 근무 연한은 남자는 10년, 여자는 7년이다. 그냥 군대는 너희가 알아서 살아라. 재정적으로 투자를 하지 않아가지고 북한군이 자력갱생을 해야 하니까 또 군대 나가면 상관들한테 맞아가지고 장애인이 되고 심하면 죽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군대를 안 가려는 사람도 솔직히 많죠. 북한군 실태는 다 비슷합니다. 북한의 군사 전략은 선제 기습 전략, 속전속결 전략, 배합 전략으로 요약된다. 북한은 기습 공격과 전후방 동시 공격을 통해 주도권을 장악하여 미군의 증원 이전에 남한 지역을 완전히 점령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북한의 상비 전력은 육해공 120만여 명으로 남한의 63만 9천여 명의 1.9배가 되는 규모다. 지상군 전력의 약 70%는 평양 원산 이남의 전방 지역에 전진 배치되어 있으며 상당수가 갱도화되어 있어 우리 측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 특히 전민 무장화 전략으로 14세부터 60세까지 인구의 약 30%를 군 동원 대상으로 하여
현재 770만여 명에 이르는 예비 전력을 확보하고 있다. 최근 북한은 사이버 전쟁 수행 능력을 강화하고 있다. 2013년 3월 우리의 주요 방송사와 은행 전산망을 공격하고 2013년 6월에는 주요 정부기관 홈페이지를 마비시켰다. 이처럼 북한은 해킹 기술을 활용해 정부와 민간을 가리지 않고 사이버 테러를 가하고 있다. 북한이 경제난으로 우리와 재래식 군사력 경쟁에서 한계가 있다는 점과 우리 사회가 정보통신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다는 점을 간파해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비대칭 전력을 집중 육성하고 있는 것이죠. 북한의 사이버 공격은 단순히 우리가 가진 소중한 정보의 유출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큰 혼란을 야기하거나 또 마비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연평도 불바다가 청와대 불바다로 통일 대전의 불바다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을 순간도 잊지 말아야 한다. 북한은 분단 이후 지금까지 약 3,000회에 달하는 대남 군사 도발을 감행하였다. 과거 냉전 시기에는 무장공비와 게릴라 침투 공격, 판문점과 휴전선 일대의 국지성 도발, 민항기 폭파 및 납치 등의 행위를 일삼았다. 탈냉전 시기인 1990년대와 남북경제협력과 대북경제지원이 진행되던 2000년대에도 북한의 도발은 계속되었다. 강릉 잠수함 침투 사건과 NLL 침범으로 발생한 연평해전, 대청해전이 발생하였고 급기야는 천안함 폭침 사건과 연평도 포격 도발 사건을 일으켰다. 북한이 중국과 가까운 서해 바레만 인근 지역에 67m 규모의 대형 장거리 미사일 발사대를 세운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북한은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통해 국제사회를 위협하고 있다. 북한은 왜 장거리 미사일 개발에 매진할까? 북한에게는 미사일이라는 게 가장 효과적인 투발 수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핵탄두를 실어서 자신들이 원하는 어디든지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사거리를 가진 미사일을 가져야 실제 상대를 또 위협할 수 있고 또 협상 카드로도 쓸 수 있다는 거죠. 북한이 핵무기 개발에 집착하는 이유는 결국 살기 위해서, 체제 생존을 위해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북한의 핵 개발을 용인할 경우에 다른 불량 국가들이나 테러 단체들이 핵을 또 개발하고 또 핵무기가 확산되어서 국제 질서를 무너뜨릴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철저히 막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은 80년대 후반 세계적인 탈냉전으로 사회주의 국가들이 개혁, 개방으로 나오고 90년대 중반 경제 위기로 인해 북한의 외교 경제적 고립은 심화됐다. 북한은 체제의 생존을 위해 경제적 어려움과 대외적 고립 속에서도 핵미사일 개발에 착수하였으며 국제사회의 제재와 우려에도 지속적으로 핵과 미사일 개발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2012년 김정은 집권 이후에도 북한은 장거리 로켓 발사, 제3차 핵실험을 감행하는 등 국제사회의 제재를 무색하게 했다. 나아가 헌법에 핵 보유국임을 명시하고 2013년 3월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핵무력 건설과 경제건설 병진 노선을 공식 채택함으로써 핵과 미사일 개발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했다. 북한의 이러한 전략은 국제사회의 제재와 대외관계 악화 속에서 대내적으로는 주민들의 지지와 결속을 이끌어내고 대외적으로는 체제 안전을 도모하려는 전략으로 보인다. 북한은 2015년 5월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발사 실험 장면을 공개하면서 핵탄두 발사 수단 개발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최근 이란은 핵 개발을 포기함으로써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 경제 부흥의 길을 열었다. 이란의 핵 개발 포기, 이것은 자국의 경제난을 극복하고
더 나아가서 중동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선택했습니다. 북한도 이런처럼 핵 개발을 포기함으로 해서 만성적인 경제난을 극복하고 더 나아가서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 안정을 통해서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재 북한은 만성적 경제난으로 주민들의 삶이 피폐해지고 있다. 북한의 핵개발 지속은 국제사회와 불신의 벽을 쌓는 행위이며 국제적 고립을 자초하는 것이다. 핵 포기가 대화와 협력의 길이라는 정답은 나와 있다. 북한은 변화해야 한다.